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급등 마감했습니다. FOMC의 금리 인상과 지역은행의 변동성이 여전했지만 당연히 실적이 그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해줬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나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리세션에 대한 공포를 줄여줬었는데요. 주요 이벤트와 지표를 통해서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조금 노이즈가 있었던 지역은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SPDR S&P의 지역은행 ETF입니다. 급락세가 시연이 되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연준의 정책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가가 맥을 못 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후반에는 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당국의 공매도 조사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JP모건이라든지 이런 IB들이 생각보다 지역은행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쇼크오버가 나왔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는 여전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주가 하락이 가파른 것보다는 조금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 질서 있는 정도이냐 아니면 무질서한 연쇄 파산이냐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워렌 버핏의 CNBC와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리먼급 위기는 아니고 이 항상 있는 은행권의 문제 그리고 좀 통제가 가능한 그런 변동성이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시장의 중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난주 후반에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애플 차트 그리고 S&P 시가총액의 탑 15위까지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S&P 시가총액 15개, 상위 15개 종목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시총 1등은 애플인데 애플의 시총 비중이 7.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6.7%, 아마존, 엔비디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들이 다 나온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여기 이 상위 15개의 종목만 합쳐도 S&P의 33%인데 그 33%가 모두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텨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업 실적이 자세히 뜯어봤을 때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이 시장의 안전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다음의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미국 경기 민감재와 관련된 실적입니다. 경기 민감재에 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자동차 부품, 유통, 미디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와 관련된 그리고 약간 경기에 민감한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비트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경기 민감재의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 표준 편자 이상으로 좋았다라는 거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얘기와 함께 너무나 우려했었던 미국의 소비, 글로벌 소비가 예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다. 내지는 오히려 소비가 상당히 좋다까지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 중에 70% 가까이 이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논쟁이 있지만 그리고 긴축의 후폭풍으로 소비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성적표들은 실제 받아보는 성적표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있겠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후반에 미국의 고용지표 4월 지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25만 명 가까이 고용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이 이제 미국의 CPI고 이 주황색이 미국의 임금, 월평균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빠르게 CPI가 내려오고 있고 임금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긴축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한 공포는 낮아진 상황에서 이 물가, 즉 장바구니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소비가 앞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서 시장은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우려했었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세션에 대한 공포는 조금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간당 평균 임금보다 물가가 높았던 구간이 사실은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구간이었고 긴축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오히려 4월, 5월 넘어가서부터는 임금보다는 CPI의 하락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질소득이 높아지고 있다. 실질소득이 높아질 때 S&P는 빠지기보다는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우리가 너무 리세션이라는 이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로 보면 리세션의 공포는 조금 너무 심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은행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우려의 피크는 좀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빅테크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 한국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다. 더불어서 경제 지표도 소비 회복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한 공포는 줄고 어쩌면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